자, 교재 377페이지입니다. 프린트는 2페이지고요. 먼저 책 보고 부족한 거 프린트 좀 봅시다. 책에 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이거죠.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개발계획에 관한 책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에서 가로 안에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 X 그러죠.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방향 제시하는 게 뭐라고요? 개발계획이고 그 방향에 맞춰서 사업계획에서 만든다. 그게 뭐라고요? 실시계획이 실시계획. 그러면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이 지구단위 계획이 개발계획에 있는 게 맞겠습니까? 실시계획에 있는 게 맞겠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방향 잡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요? 구체적인 실시계획이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 실시계획, 사업계획에서 여기에 있어야지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은 방향만 잡는 거예요. 방향만. 그래서 문제가 무슨 얘기냐 이거거든요. 다음 중 개발계획의 내용이 다 아닌 것 이러고 물어보면 지구단위만 빼고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왜 지구단위가 답으로 나오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있지 개발계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지구단위만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면 13, 14, 15, 16 매도 자유탄 내용이므로 구역지정 후 줄 거야. 구역지정 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쫙 있는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쓴 게 아니니까.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 이게 문제 잘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요? 13, 14, 15, 16인데 13번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 기반 설치 끊고 기. 암기 들어가 암기. 기반 설치의 기. 14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이해가는 소유권 외의 권리. 광학권 없고 무료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세부 목록 읽어봤으니까 수용 사용 줄 긋고 4. 15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생활안전대책 줄 긋고 대. 16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대응 그래서 순환개발 줄 긋고 순. 암개발. 기사대순 말 됩니까? 예, 밑에서 위로고 밑에서 위로 뭐가 돼요? 순대사비 그렇게 암기해놔야 돼요. 순대사비. 이제 몇 번 읽어야 돼요. 순이 뭡니까? 순환개발. 대가 생활안전대책의 대. 사가 수용사용의 사. 기가 기반 설치의 기인데 11번 봐요. 11번. 도로 상하선 주요 기반 설치가 거기도 기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가 무슨 기인가 잘 봐야 돼요. 기는 기인데 구역 밖에 기반사 설치요.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그래서 미경이가 뭐라고 암기했냐? 박기사. 구역 밖에 기반사 가지고 박기사, 순대사와 이러고 말하는 거. 암기야 문제 풀리니까 그래 암기 해놓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얘입니다. 얘. 이것은 이거 지금 기준계획은 뭐냐 그러면 이해해야 돼. 이해. 기준이 되는 계획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자, 국계법 시간에 계획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도시기본계획. 그 밑에 뭐가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둘이 뭘 잡으면 방향을 제시하면 관리계획 이 방향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한다. 어떻게 집행할 거냐? 1번 지역지구, 2번 구역, 3번 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 6번 이익지구이잖아요. 자, 관리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돼요? 기본계획과 광역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맞춰야 돼요. 여기 있는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만든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뭡니까?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그러니까 개발 계획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 기본 계획하고 광역에 맞아야 된다. 이해해야 돼. 그게 지금 밑에죠. 광역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들어맞도록 개발 계획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도시가 되는데, 이 자족도시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70, 80년대 전부 다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이 폭발하죠. 인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밑에다 뭐 만들고, 분당, 위에다가 일산, 옆에다가 삼본, 중동, 평촌 만들어 놓고, 시민들 가세요, 안 가세요? 갔죠. 많이 갔죠. 갔습니까? 갔죠. 그렇게 가가지고 주택나 해소됐습니까?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더 나았죠. 갔으니까. 이게 200만 원가 들어갔으니까 좀 더 나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갔는데, 자, 갔어요. 가다가 아침 되면 죄다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거예요? 뭐 위주로 해가지고 주거난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무슨 기능에도 주거 기능 위주로만 만들었다고. 주거 기능 위주로. 그러니까 모든 버는 수입은 전부 다 어디 가서 서울 가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주거난이 좀 해도 되나 했더니 아침마다 다 들어오니까 심각한 뭐가 나 이제 교통난이. 옛날에 분당 만들어 놓고 분당 아파트 단지에 뭐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였죠. 입주자 대표하고 서울에서 분당 오는데 판교 인터넷 톨게이트 있죠? 그거 가는데 900원 돈 내라 그러니까는 야 무슨 여기서 여기 왔는데 돈 내라 그래. 그래서 힘겨워 싸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돈 안 내면 통과 못 한다고 돈 내라고. 야 여기서 여기인데 무슨 돈 내냐고. 대판 싸우다 그때 9시 뉴스에 나오고 봤습니까? 괜찮다 타고 가는데 돈 내라 못 내겠다 내다 못 내겠다 실행해다 결론은 돈 내라. 그러니까 돈 낸다. 900원 냈는데 얼마 줬어요? 그때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수표 줘. 수표 거슬러 주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 다 끌어 뭐 탈탈해가 또 거슬러 줘요. 그걸 갖다가 그런 게 뉴스나 그만큼 심각했다고.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지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주거난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뭐가 교통난이 이게 문제니까요. 제1동탄 나오고 제2동탄 나오고 제2동탄 나올 때 경부고도 딱 있다면 이쪽이 제1동탄 제2동탄이 이쯤에 더 커요. 제2동탄 제2동탄이 자족 기능을 못 갖추면 경부고속도로는 마비된다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로 들어오면 마비된다고. 그러니까 이 동탄을 만들었던 자족 기능 같아요. 그래서 자족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자족도시를 갖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고. 얼마 이상이면 330만 이상이면 3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랑 등등등등 이런 얘기입니다.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근데 문제 나오면 330 이상 되는 도시개발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정 기능 위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특정 기능이 아니고 복합 기능. 여러 가지 기능, 복합 기능. 그 밑에 보면 개발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공법에서 모든 게 수립 기준은 국장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자족도시도 받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받고, 지금 안 본 게 수립 시기하고 지금 변경하고 동의 기준 안 봤는데, 그것은 책에 없으니까 프린트로. 자, 프린트 보이던 프린트 2페이지. 2페이지 보면 제2장 도시개발계획에 지정해서 일반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이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구역 지정권자가 작성하면 시행자는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계획,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식인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구역 지정할 때 수립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할 때. 다만 줄 거 봐요. 개발계획 공모. 개발계획 공모. 대리링이 정하는 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는 줄 거 봐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그 박스에 있는 그 내용도 출제가 얘가 아주 잘 돼. 얘를 또 암기해야 돼. 첫 번째 자연녹지, 두 번째 생산녹지, 세 번째 도시지역에. 도시지역 왜 그러면 빨리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관리를 또 바꾸는 게 어떻게? 개생보. 그렇게 해야 문제를 풀어요.
도시지역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보존관리 이렇게 나오고 농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도시지역외가 관농자다. 관리 농림 차량자. 관리를 또 바꾸라 뭐라고? 개생보. 그렇게 준비됩니다. 4번 국장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행장과 협의해서 지정한 균형발전 주급이다. 균형발전. 함정 없으니까 국가 균형발전. 5번 해당 도시개발계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적 면적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이야. 주, 상, 공 면적 합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네, 정리하면 자, 구역 지정 후 개발계 수립할 수 있다. 6개. 첫 번째가 개발계 공모입니다. 박스 위에 줄 거는 거 개발계 공모. 개발계 공모 박스 위에. 첫 번째가 개발계 공모. 그리고 두 번째가 자연녹지. 세 번째가 생산녹지. 네 번째가 도시지역 외. 관농자. 개생보. 그러니까 생각하고 다섯 번째가 균형발전. 여섯 번째가 주상공.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야. 몇 번 반복해서 암기해야지 이해하는 건 아니야. 직접적으로 한 문제 나오니까. 직접적으로 한 문제 나오면 맨 박스 안에 5번만 답 나와요. 그게 숫자니까. 100분의 30만 100분의 40,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또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넘겨봅시다. 2번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지정권자는 직접 줄 거 봐요. 직접 줄 거 놓고. 또는 관행장 또는 시군구 또는 시행자 줄 거 봐요.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답으로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개발계획 누가 만들어요? 지정권자가. 누가 변경해요?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단순해요.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어도 요청받아 변경할 수 없다. 틀렸지.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는 없지만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틀렸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한데 잘 나와요. 3번 환지 방식 동의기준인데 환지 방식 동의기준은 자 보세요. 여기에다 지금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데 자 신도시 발표하고 이러이런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주민 여러분 이러이런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럼 안 만든다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신도시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슨 방식으로 할 건데요? 수용 사용 방식. 무슨 방식 할 건데요? 환지 방식. 자, 주민 동의 받으라. 수용 사용이면 주민들이 거기에 계속 거주합니까? 아니면 떠나갑니까? 환지 방식이면 거기에 거주합니까? 떠나갑니까? 이 해석이야지. 수용 사용 방식은 어쩐다고? 떠나간다고. 보상받고 간다고. 환지 방식은 그것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드는데 동의할 거냐? 떠나가는 애들한테 얘한테 동의 받을까요? 갈 때 가더라도 동의해라? 말이 안 되지. 누구한테? 얘한테.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면 개발계획에다 동의 받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들 찬성할 거냐? 이런 얘기요. 무슨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일 때만. 근데 자 봐요. 개발법에서 동의가 나오면 토지 면적 얼마냐? 면적은 언제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언제나 2분의 1. 개발법은 좋아요. 숫자가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토종법은 동의 숫자가 전부 다 달려. 많기도 엄청 많으면서 동의 숫자가 전부 다 달려. 개발법은 참 좋은 법. 면적 무조건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함정을 쓸 때는 물론 이 숫자 함정 쓸 수도 있겠지만 숫자는 거의 함정 안 써요. 개발법만큼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와를 갖다가 뭐로 바꾸냐? 또는 이렇게 바꿔놔요. 그러면 몰라요. 학생들이. 우리는 죽어라고 뭐만 암겨? 숫자만 암기하니까. 사실은 얘가 바뀐다는 걸 모른다고. 원래 공법은 이렇게 글자 하나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공법은 큰 법이니까. 중개사법 할 때나 글자 하나 바꿔야지. 근데 간혹가다 여기는 바뀐다고. 바꿔놓으면 수험생들이 못 찬다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 바뀔 누가 생각해서 숫자를 열심히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개발법은 얘가 바뀐다. 얘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리하게 되면 환지 방식 개발계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 받는데 그 밑에 지정권자가 2번 지정권자가
더지기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라고 개발계 수입 변경할 때 더지기발 사업 시행자가 체크합시다. 국가, 지자체면 동의받지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면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 수입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주,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서를 위에 올려야 돼. 단서를.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 수입할 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그 밑에 내용은 2번, 3번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게 되면 문제 봅시다. 문제. 자,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에 정하는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 거.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거. 아까 했죠.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잘 나온다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1번 자연녹지, 2번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농림지역, 보존관리, 생산녹지, 아까 했죠. 주, 상, 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 얼마라고요? 100분의 30 이하 그랬죠. 100분의 30이었는데 주거 지역만 해가지고 100분의 50이 됐으니까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틀린 것은 1번 자연녹지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아까 했죠? 뭐라고? 개발계획 공모 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에 균형발전 주상공 면적이 100분의 30이야. 거기서 자연녹지. 2번 개발계획에는 인구 수용계획 포함되어 있다.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인구 수용 있어야지 그러면 지구단위가 아니니까. 3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생활안정 대책은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아까 후 포함할 수 있다. 밖에서 어쩌라고? 순대사와. 뭡니까 얘는? 생활안정 대책의 대잖아요. 대. 봐요. 금방 암겨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봤고 4번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력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100만이 아니고 얼마라고? 330만. 틀렸죠. 5번 지정권은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7페이지 봐봐요. 7페이지. 프린트 7페이지. 문제 4번 다시 볼게요. 문제 4번 이제. 문제 4번. 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구역 지정할 수 있죠. 2번 자연녹지는 면적 얼마 이상? 만 이상. 3번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질문 하나 나간다고. 구역 지정 후 아까 뭐라고?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네 번째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에 뭐가 들어간다고? 관농자. 관이 뭐라고? 개생보. 그래서 계획관리 나왔어요. 계획관리. 4번 지정권자가 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라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국가 지자체를 제외하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지자체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구역 지정과 이제 개발계획 봤어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보고 이제 이 프린트는 8페이지 펴놓고 또 체크합시다. 8페이지 펴놓고 이제 책을 가게 되면 378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데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책에서 1, 2, 3, 4, 5, 6, 7 프린트도 1, 2, 3, 4, 5, 6, 7 원래 12번까지 있는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저도 7번 줄였고 책도 7번 줄였어요. 책은 378페이지. 책 378
프린트는 8페이지 똑같다고. 시행자가 1, 2, 3, 4, 5, 6, 7, 9로 나오는데 자, 시행자가 1번이 누굽니까? 국가지자체. 2번이 공공기관. 3번, 책은 좀 순서 바꿨네. 공공기관에다가 정부 출연기관 넣어놨고요. 그리고 지방공사가 있고 4번 공동출자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이게 중요해요.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국가지자체는 공공이죠. 뻔한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은 공공이고 정부출연기관은 공공이고 지방공사는 공공이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민간이고 조합은 민간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빼고 나머지 쌍보다 민간이다. 그 구분해야 돼요. 공공이 누가 있다고요? 국가, 지자체, 또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거기까지는 공공, 나머지는 민간, 그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책 내용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프린트, 책 보지 말고 프린트로. 책 내용이 너무 줄여놨으니까. 자, 프린트 보면 8페이지. 자, 시행자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공공시행자에서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공공기관 누가 있는가? 토지특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농어촌 있었네. 토지특공사,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가 빠지고 농어촌공사를 두 개서 났네요. 토지특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거 그 공사는 국가가 만들었습니까? 지자체가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만든 공사입니다. 국가가 만든 공사.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인데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만든 공사.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방공사 뭐였습니까? LH는 국가가 만들었고 SH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만든 거예요. 민간시행자는 5번 토지소유자 조합이 있고 6번 도시개발기관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위해 설립한 조합인데 도시개발 사업에 체크합시다. 전부를 환지 방식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부 환지 방식. 조합은 언제 만든다? 전부 환지 방식. 기억해야 돼.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면 절대 조합 안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 만듭니다. 네, 그렇게 알아놓고 밑에 2번 조합인데 조합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리인이 정하는 수법은 정권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설립 인가 받는다. 함정이 몇 개는 함정이 3개 나갔어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7명 이상. 세 번째, 지정권자 인가 받는다. 토지 소유자. 다음 주 가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름만 나와요. 개발법은 어디 두고 토지 소유자만 조합이지 땅 가지고 있으면 조합은 되지만 건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안 돼. 도시개발 사업은 땅이에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입니다. 인가권자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두 번째, 인가받은 사람 변경하려면 변경 뭐라고 배웠습니까? 변경 새로운 행위다. 처음부터 다시. 변경은 새로운 행위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 다음 3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자 동의받아야 하는데 동의가 똑같다고 개발법은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 얼마? 2분의 1. 포인트는 뭐라고요? 와라고 와를 잡아야 돼. 와를 그러니까. 2번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그냥 조합이 아니고 민법상의 법인. 조합은 주된 사무 소재 등기하면 성립한다. 법인은 법인데 이것도 민법상이냐 공법상이냐 그러면 당연히 공법입니다. 공법상 써놔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자, 2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조합은 등기하면 성립하냐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이걸 물어봐요.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의 성립 시기는 등기한 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조합의 설립, 권리, 의무, 조합원의 임원의 직무 이거는 의미가 넘어가고 4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한 것 외에는 사단법, 민법, 사단법이라는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것도 좀 기억해야 돼요. 영리냐 비영리냐 이 조합이 약간 뭐라고요? 공법상 영리 비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은 상법이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은 민법이에요. 민법. 얘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민법이라고. 민법 사단법이뇨 재단법이뇨? 아까 토지 소유자가 뭐였어요? 아니면 재산을 출연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뭐였지? 그래서 뭐라고? 사단법이.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것이지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단법이.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답으로 잘 나옵니다. 기억해야 돼요. 등기해야 성립하지 인가받는다고 성립한 게 아니다.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3번 조합원의 구성입니다. 넘어갔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인데 첫 번째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구역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동의 하든가 말든가 좌우지간 땅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요. 임원인데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그 임원입니다.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되고 정가인처럼 말했다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직무인데 A, B, C 조합장이 이사가 감사가 뭐하냐 유치하게 시험에 그런 게 나와요. 조합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뭐겠습니까? 조합장, 짱 아닙니까? 짱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 총회의 대회는 이사의 의장이 되고 이사는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보자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 업무를 나누어서 본다. 나누어 본다가 분장이 분장. 나누어서 업무 본다 이 얘기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이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O냐 X냐? X다. 그럼 감사가 해야지.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결격사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해상 형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고 확정되고 2인이 지나지 않는 자,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자. 공법하고 중개사법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중개사법 이거를 전부 다 해석. 결격사에 해당한 자는 하지 않는 자는 공법은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대충 해가지고 한정치산자는 잘 봐요. 지금 결격사 보고 결격사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정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전부 다 있다지.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공법이라고. 임원이 될 수 없다를 갖다가 조합원이 이걸 바꾼다 이거를. 3번 보게 되면 확정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자 2년 그런 거 여기서 함정 안 써요.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거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틀렸다. 조합원이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뭔가 봐야 된다고. 결격 사유는 암기하지 말고 대충 쓱 보고 법적인 하자가 있네. 그냥 하자가 있는 애들은 뭔가 하자가 있어 보잖아요. 하자가 있으면 뭐가 안 된다? 임원이 안 된다. 임원이.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 이게 공법이고. 그 밑에 임원은 서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하면 잘 봐요. 임원 자격 상실이 해당된 날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 이걸 뭐래요? 해당된 날에 아니요. 다음 날에 자격 상실. 3번 실시계획 작성 인간대. 실시계획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 만듭니다. 실시계획.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어떻게 정리하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시행자 파트 그러니까 시행자는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나중에 책 보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 지자체, 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라고 나머지는 민간 시행자다.
민간 시행자의 조합이 있는데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 주로 얘가 시험 문제. 그러니까 조합을 나중에 공부 좀 자세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실시계 인가로 가면 자 인가. 첫 번째 인가는 누가 해줍니까?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이거 물어봐요. 인가권자가 누구고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고 세 번째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게 정리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실시계획이 뭐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줄 거 봐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어디에 없고 개발계획에 없고 어디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자, 실시계획의 인가권자 가능성인데 얘기 잘 들어보세요. 도시개발법은 이거 누가 하냐 물어보면 지정권자요. 언제 물어보면 다음 날이요. 개발법은 지정권자 알고 다음 날 말면 두 문제 맞춰요. 두 문제. 개발법 공부 안 해도 누구 한다고? 지정권자. 언제라고? 다음 날. 그것만 알면 두 문제를 맞추는데 개발법 두 문제 가지고 합격 못해 세 문제는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나 더 맞추려고. 그래서 실시계 인가권자 누굽니까? 그러면 지정권자. 누구라고? 지정권자. 2번이 답으로 잘 나와요.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 작성 인가할 때 국장이 지정권자면 누구 의견 듣고? 시, 도, 대도시장 의견 듣고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면 누구 의견 듣는다?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그것도 답으로 잘 나와요. 문제가 되게 유치해요. 이렇게 나와요. 지정권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시, 군, 구 의견 듣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다. O냐 X냐? X다. 국장이면 시, 군, 구 의견 듣다. 그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단순하다고요. 3번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인데 1번 필요 없고 2번 보면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나중에는 그런 거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을 정확히 알고 보면 이해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공원 하나 만듭시다. 공원 뭡니까? 도시관리계 3번이요. 도로 만듭시다. 도로는 뭐요? 기반시설과 도시관리계 3번. 여기다 학교를 만듭시다. 학교는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3번. 도시관리계 3번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여기다 주차장 만들다. 도시관리계 3번이요. 여기다 시청 만듭시다. 도시관리. 이게 전부 다 이런 게 도시관리계.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도 도시관리계. 용도 구역 지정 변경도 도시관리계. 기반시 설치 이것도 전부 다 도시관리계.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신도시 만들면 신도시. 여기에다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를 만들 것이다.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고 뭘 만들어주냐? 개발 계획을 만들어줘요.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 것이다. 이 개발 계획에 적합하게 시행자는 뭘 만든다?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든다.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해 주시라고 인가 신청한다. 그럼 누가 인가해 준다고? 지정권자가. 그래, 참 잘 만들었어요. 인가, 승낙.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효과가 생기냐 이런 얘기예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 그러면 자, 지구단위 계획이 개발 계획에 있다고요? 실시계획에 있다고요? 실시계획에. 그러면 실시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는 건 안다는 얘기예요. 실시계획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이렇게 도로 실시계획 사업계획서 안에 이렇게 도로 배치, 도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사업계획서니까 도로도 없는 신도시가 있습니까? 나와야지. 자, 저기 학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초등학교 여기다 만든다. 그게 나와야지. 공원을 어디다 만든다. 나와야지. 이런 내용들,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몇 번이요? 5번. 공원, 학교, 도로 이건 도시관리계획 몇 번이 얘들은? 3번. 기반이니까 3번. 그럼 이렇게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 고시하고 사업계획서 승낙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이거 결정하려면 평생 가도 결정마다 끝난다고.
그래서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죠.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될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실시계획 고시 딱 하면 도로 결정, 학교 결정, 공원 결정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요.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실시계획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실시계획에 결정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넘겨보면 4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이거 벌써 지금 몇 번째입니다. 몇 번째. 자 여기다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만들겠다고 시행자가 뭘 만들어 가지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 신청을 하니까 지정권자가 참 잘했어요.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요. 앞전에 이런 얘기 있죠. 자 이만큼 뭐라고 산이다고 산. 여기 뭐라고 논이다고. 산에 가면 뭐가 있다고 나무가 있다고. 나무 위에다 신도시 짓는다고 못 짓는다고. 나무 벤다고 어쩌라고 임목 어쩌라고 벌채 허가 받으라고 누구한테 산림청장한테. 산 깎는다 산지 전용 허가 받는다 누구한테 산림청장. 넌 메꾼다 농지 전용 허가 받는다 누구한테 농장한테. 이런 설명했지 않았어요? 했는데 왜 표정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안다는 표정을 줘야지.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시행자가 이거 인가 신청하고 인가 받고 또 이거 하고 있으면 평생 간다고. 그러니까 임목벌채 허가 신청서 모든 신청서를 동시에 어쩐다고? 인가 신청할 때 동시에 같이 넣는다고. 그러면 지정권자가 인가하기 전에 나무 베야 되네 산림청 괜찮지? 나무 벤데 어디로 간다고? 산림청. 국방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 산림청이 뭐라고 얘가? 관계죠 관계. 누구하고? 행정기관에 장하고 뭐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어쩐다? 인가입니다. 그래서 인가가 떨어지면 얘는 이거 받은 걸로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 설명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 봅시다.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조합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관에 뭐 있는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지금 이거 모르지만 나중에 이런 것을 웃으면서 풉니다. 당연히 있다다. 나중에 웃으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1번 모르고 2번 조합원은 그에 관해 토지 소유자를 한다. 그건 알죠? 토지 소유자. 3번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하면 다음날 자격상실? 다음날. 4번 조합원 법인화한다? 법인이지. 5번 조합원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 변경 인가 받을 때 법인격 취득. 인가할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등기한 때.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2번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사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아까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돼. 이게 의결권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의결권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요. 결정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인데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요. 갑이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가지고 있다. 무조건 조합원. 동의 한 사람 안 한 사람? 하든가 말든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네, 정신이 있든가 말든가. 하여튼 땅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고 조합원은 얘는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 땅을 이렇게 하나, 둘, 셋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의결권 하나예요. 의결권 하나. 끝난 다음에 얘 집 몇 개 줘요? 하나 줘요. 끝나고 집 몇 개 줘요? 하나 줘요. 하나밖에 안 준다 얘는.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바보냐고 어쩌지? 명의를 살짝 바꿔놔야지 이렇게 병으로 바꾸고 정으로 바꿔놓는다고. 그럼 명의를 갖다 바꿔놓으면 어쩐다고? 그때는 4개 되잖아요. 4개.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 분양가는 싸다니까 일반보다 훨씬 나요. 평균적으로 모든 사업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보통 70, 80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된다고 아파트 분양받으면 차익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땅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찌해야 돼요? 잽싸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3개 가지면 쓴다? 명의를 돌려야 된다. 명의를 그럼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 그래서 혹시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땅 몇 개만 가져라? 하나만 가져라. 혹시 내가 가진 땅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될지도 모르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 지정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얘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이걸 나눌 거냐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명의를 돌렸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돌렸냐 봐요. 여기에다 지금 자 이러고 있는 이러고 딱 있는데 여기에다 구역 지정됩니다. 언제요? 2000년 1월 1일 날 했다 합시다. 2000년 1월 1일 날 도시개발 지정하고 고시 됐습니다. 근데 자 이거를 갖다가 병한테 팔았어요. 이거는 정한테 팔았어요. 얘는 언제 샀냐? 2000이니까 1999년 12월 31일 날 샀어요. 얘는 언제 샀냐? 2001년 1월 2일 날 샀어요. 이틀 차이 났어요. 자, 언제 구역 지정 고시했다고? 1월 1일 날 지정 고시했어요. 얘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산 애를 갖다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해요. 선이에요. 선이는 보호를 해야 돼요. 얘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알고 샀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악이에요. 얘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자 얘들은 얘 조합원 맞아요. 조합원. 얘도 조합원이요. 땅 가지고 있으면 동의하든가 말든가 정신이 있든가 없든가 무조건 조합원이라고. 늦게 사도 조합원인데 얘는 먼저 들어왔으니까 의결권이 있지만 얘는 의결권이 없는 애요. 도시개발 조합 이런 게 있어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 그러니까 얘는 임원이 될 수 있지만 얘는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사업하면 그냥 가만히 이러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말하지 말고 말할 권리를 안 주게 되는 얘기요. 도시개발법만 이런 게 의결권이 있는 없는. 도정법 가게 되면 조합 또 나와요. 정비사업조합. 주택법 가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조합이 또 나와요. 일반인들은 제가 토요일날 부산 갔다가 일요일날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부산 가가지고 모아놓고 교육한다고 교육하는데 교육하는 거 저도 참가를 한다고 가가지고 모임을 제가 하니까 앉아있으니까 3명이 나와서 교육합니다. 3명이 나와서 교육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이제 중개 안 해. 작년에 합격해서 올 3월 달에 오픈을 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여기 창원 가게 되면 근데 얘도 이제 몇 살급 타네 이제 최병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3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했을 때 경험도 없는데 자신 있게 오픈해요. 동강으로 공부했는데 왜? 모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배가 있어요. 선배들이 물어보면 다 알려줘. 이게 가능하니까 해가지고 하는데 계약서는 그렇게 많이 못 썼어요. 창원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운동 해야 되니까 학원서 가게 되면 한 3, 4일 걸리거든요. 걸어가요. 거기에 가가지고 병이랑 계약서 좀 쓰니? 웃으면서 얘는 계약서 못 써도 되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애요. 가진 게 얼마나 많이 모르겠지만 되게 좀 여유가 있어요. 말하는 것도 여유가 있고 아니요 아직 하나도 못 썼어요. 너 근데 여기서 뭐 할 거니? 교수님 나도 이제 여기서는 뭐 딱히 없는데 그냥 상가나 해볼래. 남자니까 상가 할 줄 아니? 모르죠. 어떻게 할 거니? 그래도 해봐야죠. 하는데 도로 하나 사이에 놓고 앞에는 재건축, 자기 집은 재건축이요. 자기가 있는 쪽은 재개발이요. 재건축, 재개발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재건축, 재개발 배운다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배우는 것은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만 배운다고. 순서는 똑같이 설명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전 들어가니까 시험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지. 돈이 돼, 안 돼, 이게 문제지. 그러면 이 단계별로 언제 들어가냐, 이걸 따진 거야, 이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냐. 정비구역 지정 따겠다. 재개발구역 따진다. 들어가자. 한 10년, 재수없으면 15년 돈 묶이는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 나면 들어가자. 정상적이면 한 4년, 5년 돼야 되는데 재수없으면 10년 묶인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들어가자. 그것은 빨리 회수가 돼요. 웬만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일사천리예요. 그때 들어간다. 비싸더라도. 그래서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만 전문화는 또 학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8주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딱 갔더니 교수님 나 이제 중개 안 해요. 뭐 할 건데? 아주 좋은 거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뿌듯한 게 벌써 한 2억은 번 것 같아요. 야, 너 뭐 했는데? 3천만 원 주고 그 재개발하는데 상가가 40개 있는데 다 분양권이 나오는 상가요. 이게 그 상가가 3평짜리 상가요. 재개발하는데 시장이 있어요. 시장. 그 상가가 있는데 3평짜리인데 그것 등에 분양이 나온다고 모르는 사람들 그걸 팔고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팔면 안 되는데 왜 파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들어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면은 처음부터 입주할 때까지 집이 없거나 아니면 85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가져야 돼요. 근데 얘를 가지면 두 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둘 중 하나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파는 거요. 해가지고 아주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거기에 눈 떠가 아니고 교수님 나 이거 사놓고 이거 사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피가 얼마가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입주하면은요 얼마 안 되는데 저는 벌써 2억은 번 것 같아요. 너무 평온해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서 다른 거 않고 그리 전문 판다고 얘는. 재개발 재건축만. 근데 어제 가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단계에서 이제 어디 들어가고 나중에 뭔 길게 하게 되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저랑 연결하고 다니게 되면 이런 교육도 돼요. 선배들한테 처음에 무슨 필요가 없어요. 합격했는데 내용 몰라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사면 돈 되고 재개발 구역 안에 도로 쳐요. 도로 사게 되면 분양권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그게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권 줘요. 60이 안 되고 20에서 60 그 사이에 도로 사게 되면 집이 없는 사람은 줘요. 집 있는 사람은 안 줘요. 면적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그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사러 다닌다고. 그거 사면 돈 많이 들어갑니까? 대부분 집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감정평가요. 감정평가에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감정평가액이가 1억 나왔다. 그러면 70%는 이주비가 나와요. 70%는. 7천만 원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3천만 원만 있으면 사는 거 이거. 그러니까 별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 해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중개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중개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정보 가지고 버는 것이지 중개해서 수수료는 태순이 같으면 월천 찍으니까 돈 대줘가기는 되겠지만 월천 안 찍으면 수수료는 그냥 사무실 유지하는 거 자기 품 유지 쓰고 그 다음에 정보입니다. 정보.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뭐 하다 거기까지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2번에 지금 1번이죠. 이사가 뭡니까? 임원이죠. 임원은 의결권이 있어야만 임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가 조합장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해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감투는 하나만 맞는 말이고 3번 감사의 선임은 총회 의결진다. 아까 했죠. 임원 선출은 무조건 총회 하는 거예요. 총회. 임원 선출은 총회. 4번 조합장은 총회 대의위원회 이사의 의장이 된다. 맞죠? 5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 살았는데 재개발 재건축 한다 그러면 조합장 뽑고 이사 뽑고 감사 뽑고 한 몇 달 하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 한 명 튀어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주민들이 열받아 쫓아가가지고 조합 사람 쫓아가지고 조합장 다 쫓아내고 바로 뭐 만듭니까? 비대 만듭니다. 비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거 최고 잘 만들 거예요. 뭡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해가지고 싹 몰아내고 처음부터 다시. 지금 얘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게 조합이다. 조합을 대표한 자가 누굽니까? 조합장이지. 조합장이 누굽니까? 갑입니다. 갑이 자 조합 업무를 보다 보면 볼펜을 사도 살 거 아니에요. 뭔가 사겠죠? 그러면 뭔가 이런 회사 가가지고 땡땡 회사 가가지고 조합이 계약을 쓰면 조합장이 도장을 찍는다. 조합장이. 근데 이 땡땡 회사 사장이 누구냐? 사장. 이 땡땡 회사 사장이 누구냐? 갑입니다. 이러면 무슨 현상 나올까 이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또 이 회사에서 자기죠. 이게 민법만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되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피해봐요? 민법으로는 본인. 누가? 조합이.
조합에 피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자, 너는 네 회사 대표지만 조합 대표로 네가 나가면 안 된다. 이때는 네가 안 나가고 누가 나가냐? 이사가 나가냐? 감사가 나가냐? 잘 봐요. 이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조합이 있다면 아까 이사가 뜬다고 업무를 분장, 업무를 나눠서 본다. 이쪽 업무는 을이 보고 이쪽은 병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 이사 을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땡땡 회사 가가지고 어쩐다고 계약을 을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업무니까. 그때 이 땡땡 회사가 누구냐 그러면 저기 있는 이사 을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러니까 조합장과 이사 둘 다 계약을 쓸 수가 있는 사람이요. 둘 다 계약을 쓸 수 있으니까 항상 둘이 한 팀이요. 조합장과 이사하고 둘이 한 팀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반대입니까? 주로 이제 감사가 반대예요. 감사는 같은 팀이 안 된다고. 봅시다 이제. 자, 이 회사 가가지고 계약서 쓸 때는 네가 대신 나가지고 이러면 되잖아요. 여기 가서 계약 쓸 때는 네가 대신 나가지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 간다. 그때는 네가 나서지 말고 누가 간다? 감사가 간다. 감사가. 이때는 네가 가지 말고 누가 한다. 이때 누가 한다? 감사가 한다. 이렇게 해야 비리를 차단한다고.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획이나 소송에 있어서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야. 이런 거 열심히 설명한 표정이 좀 많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표정만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설명을 또 해야 되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비리 방지. 그래서 5번이 그 얘기입니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대표하면 안 됩니다. 조합장은 이사하고 항상 한 통속이요. 감사가 대표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문제 3번입니다. 도시개발 조합과 관련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1번.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자에서 시군구 인가받는다. 시군구가 아니고 지정권자. 2번 조합이 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 구역 안의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아까 뭐가 문제라고? 와 그랬죠. 와 또는이 아니고 와. 3번 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성립한다. 아니요. 뭐 해야?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4번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러면 안 돼요. 누구만? 토지 소유자만. 5번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해서 경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상식적인 얘기죠. 조합이 사업할 때 드는 돈은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지. 이익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취하지. 조합원이. 당연한 얘기죠. 4번 실시계획이다. 틀린 거 1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다. 이거죠. 실시계획을 어디에 맞추나? 개발계획에 맞춰야지.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야지. 1번은 O. 2번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계획 평면도 계략 설계도 함께 첨부된다. 이제 2번 같은 게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100년을 공부해도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거기까지 설명 안 해주니까. 책에 웬만해서 그런 내용도 안 써주니까. 눈치로 다 풀어 눈치로. 이러이런 계획에는 이러이런 게 포함된다. 첨부 서류는 첨부 서류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물어봐요. 왜요? 출제위원은 뭐가 없는지를 몰라요. 법조문에 문제 말 때 법조문에 첨부했다 이거 첨부를 쓸 거 아니에요. 법조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골라가지고 써놓는 것이지 거기에 없는 게 뭐가 없는지 출제적 어떻게 아냐고 자기도 모르지. 법이 없는 거니까. 있는 거 써놓고 있냐 이러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첨부 서류 넘어뜨린다고 100% 맞는 질문이라고 이것은. 3번 실시계획을 고시할 경우 고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라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 등을 본다. 아까 했죠. 실시계획만 고시하면 지구단위계 결정 고시다. 그게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요. 4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행장과 협의합니다. 5번 위사의 경우 관행장의 협의 요청 받으면 며칠 의견 제시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의견 제출 기간만 나중에 싹 모아서 한 방에 딱 정리해줘요. 처음에는 무조건 의견 주고받자 그러면 처음에는 무조건 20일.
건축법 딱 가면 건축법만 15일 이렇게 민다고. 처음 문제 나오는 게 20일짜리가 있고 10일짜리가 있고 20일, 10일, 15일 3개 있어요. 3개. 처음에는 무조건 20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얘는 빨리 하라고 10일이고 건축법은 15일이고 그렇게 정리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암기본 나중에 5번 같은 지문을 그냥 눈치로 다 풀어요. 거기까지가 실시계 인가 파트였고 잠시 쉬고 사업시행 이제 다음 시간에 이쪽 정리합시다.